611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120km이고 한 방향으로 2km/h로 흐르는 강물을 12일 12시간 이내로 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28km/h일 때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은 몇 km/h 이상이 돼야 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는 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강물을 나타내고 배가 출발하는 지점을 A 그리고 한번 도착하는 지점을 B로 두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은 이 수직선, 즉 강물의 길이는 120km/h 그리고 우선은 먼저 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의 시속을 먼저 쓰게 되면 올라갈 때는 물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배의 속력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x-2km/h가 되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물살과 함께 가기 때문에 속력이 더 붙게 되어 x+2km/h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28km/h이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숫자 28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 단위 얘기할 때 킬로미터 퍼 아워 하지 말고 시간 단위 이렇게 말하는 게 말로써 설명할 때는 더 나을 거야. 또한 제가 배가 가는 시작 지점을 A로 주었고 B로 끝을 맺었고 올라갈 때의 방향을 A부터 B로 했기 때문에 물살의 방향은 그 올라갈 때와 저항이 생기는 때 방향인 그 반대 방향으로 물살은 흐르게 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시간당 28km였고 그 식을 우리가 x+2로 썼기 때문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28 플러스 x분의 120인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1차 부등식을 세우게 되면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을 구하기 때문에 x-2분의 한 번 갈 때마다 걸리는 거리인 120은 배가 왕복을 하려는 12시간 마이너스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인 4를 뺀 값 이하이다. 또한 이 분모인 x-2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x-2를 곱하게 되면 120은 12-4는 값이 8이기 때문에 8x-16 이하이다. 그리고 x를 좌변으로 놓고 나머지 상수함들을 우함으로 두게 되면 8x는 136 이상, 즉 x는 17 이상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간당 17km가 되겠습니다. (611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120km이고 한 방향으로 시간당 2km씩 움직이는 강물을 12시간 이내로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로 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시간당 28km이고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몇 이상인지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강물을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보자면 강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할 때 시작 지점을 A 그리고 끝 도착 지점을 B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A에서 B로 갈 때 강물이 오른쪽 B에서 A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제 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만큼 이제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을 x라고 준다면 올라갈 때의 속력은 x-2. 그리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강물을 따라서 물결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속력을 더 받아서 x+2 시간당 x+2km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간당 x-2km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보면 일단 내려갈 때 걸린 시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시간당 28km였기 때문에 x 자리에 28을 대입하면 28 플러스 2, 즉 30분의 거리가 120이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30분의 거리는 120으로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워보자면 일단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이 x-2분의 120으로 이 시간이 아까 12시간 이내로 완복해야 되는데 4시간을 이미 썼으므로 12에서 4를 뺀 8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분모를 지어주기 위해서 x-2를 양변에 곱해주면 120은 8x-16을 이하고 8x 이제 문자를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8x는 136 이상, 즉 x는 17 이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은 시간당 17km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x와 y가 모두 자연수일 때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라고 합니다. 이때 a-2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연립 방정식의 위쪽 해부터 살펴보자면 이 우변에 있는 2의 세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4y 제곱을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곱해보면 이 지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2의 3 플러스 x 플러스 4y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은 2의 2x 플러스 3y 제곱과 같고 이때 밑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이렇게 빼고 풀어보면 x-y는 3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식을 보자면 여기서 9의 y 플러스 1제곱은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의 제곱으로 고치고 이제 지수와 곱해보면 3의 2y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3의 x제곱 나누기 3의 2y 플러스 2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 두 3의 x제곱과 3의 2y 플러스 2제곱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수도 같기 때문에 x는 2y 플러스 2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이를 x는 2y 플러스 2를 x-y는 3에 대입을 해보면 2y 플러스 2 마이너스 y가 3, 즉 y 플러스 2는 3이고 y가 1이 나오게 됩니다. y가 1을 이제 x는 2y 플러스 2에 대입해보면 x는 2 플러스 2로 4. 따라서 a는 4이고 b는 1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는 4에서 1을 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은 1차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일 때 a-2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을 먼저 보게 되면 2의 3 플러스 x제곱 곱하기 2, 4y제곱은 2의 4y는 같은 지수는 즉 계수 같은 지수? 4y가 지수가 계수 아니죠. 4y는 지수죠. 계수는 뭐예요? 계수는 아니에요. 계수는 문자 앞에 든 수를 계수라고 하죠. 그러면 저건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야 지수 아래 써주는 숫자를 뭐라고 하지? 빛이 같고 지수가 다른 수들의 곱은 즉 지수끼리의 덧셈과 같기 때문에 이를 쓰게 되면 3 플러스 2의 3 플러스 x 플러스 4y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식으로 쓰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를 계수의 이때 빛이 같기 때문에 이를 지수의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고, 동량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x-y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식도 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때 9는 3의 제곱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게 되면 3x 나누기 3제곱 y 플러스 1은 1, 괄호를 풀어 계산하게 되면 3x 나누기 3의 2y 플러스 2는 1,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2y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수끼리 이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2y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 두 개가 같아. 왜 x와 2y 플러스 2가 같아? 시험 시작할까요? 말로써 설명 가능하면 돼요. 기수의 계산으로 나타내었을 때 x를 이항을 하였을 때 그 식의 x는 2y 플러스 2. x를 이항을 한다고? 어디로? 등호의 반대로 이항을 한다고? 왜 두 식이 같다고 생각을 하지?
이라는 이 식이 나왔는데 이때 3x와 3의 2y 플러스 2의 를 나눴을 때 그 값이 1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즉 지수가 같게 되면 지수가 같으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x는 2y 플러스 2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x-y는 3이라는 이 식에서 x에 2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하고 동일한 길이 계산을 하게 되면 y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x 또한 마찬가지로 x-y는 3이라는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는 2 플러스 2, 즉 4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다 대입해야 된다고? 2y 플러스 2에 대입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2가 되어 4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말했듯이 x는 a고 y는 b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가 되고 b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2b는 2b, 즉 4-2는 2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2가 됐습니다. 664번 문제입니다. ax 플러스 2by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2, 마이너스 1일 때 2ax-3by는 20a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아까 이 식의 해가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와 y 자리에 각각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2b나 마이너스 2a를 이항을 하여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a는 2b, 마이너스 2b는 2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하여 a를 b의 식으로 바꾸게 돼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2a는 아까 변형했듯이 마이너스 2b이므로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by는 20a는 마이너스 2b의 10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0b, 그리고 이때 b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b분의 1을 하여 b를 지우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각각 구해보자면 우선 y를 기준으로 x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x의 개수는 2이고 y의 개수는 3, 즉 홀수이기 때문에 x가 자연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y가 2의 배수, 즉 짝수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쓰게 되면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가 되므로 x는 7, y가 4일 때는 마이너스 2x는 8이므로 x는 4, y가 6일 때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는 1. 그러나 y가 8이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2x가 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이는 자연수 xy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xy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7,2, 4,3, 9,1로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664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2by
마이너스 3by가 by는 20a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 자리에 각각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0, 즉 마이너스 2a는 2b고 마이너스 2b는 2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차 방정식을 b의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2a를 모두 마이너스 2b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by는 마이너스 20b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예. 이제 2a를 마이너스 2b로 바꿔놓은 거죠. 잠깐만. 그러네요. 이때 모든 항에 b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항에 b분의 1을 곱해서 b를 지워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y의 합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20인데 지금 20은 짝수지만 지금 y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은 홀수입니다. 따라서 y 값의 정해짐에 따라 이제 x의 값도 정해지기 때문에 y의 값을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y 값부터 먼저 구해보자면 일단 1은 안되고 2를 제 짝수인 자연수대로 곱해서 해보자면 일단 2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이 이제 2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4, 즉 x는 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옳고, 그리고 y는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x는 4, 그리고 y가 6이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1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가 8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x는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7,2, 4,4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이 말고로 총 3개가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모두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죠? A 연산 B인데 지금 모양이 두 개가 다르잖아? 예. 처음에만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만 얘기를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6번 문제입니다. 이 A 동그라미 두 개의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뜻하고, 그리고 A 연산 B는 둘 중 크지 않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연산 기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두 번째는 둘 중 크지 않은 수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때 x와 y 중 누가 더 크거나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구해보면 일단 먼저 x가 y보다 크다 일 때 x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으로 2y는 2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y는 1입니다. y는 1을 4y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에 대입을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
x가 y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와 y가 같다 일 때는 y로 해도 되지만 일단 x로 해보면 x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x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이는 2y는 2로 y는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6에 y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이므로 x는 9가 나오게 됩니다. x는 9, y는 1이므로 1이기 때문에 x와 y가 같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y가 x보다 크다 일 때는 y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x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으로 3y 마이너스 x는 2, 3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자의 개수가 모두 같은데 상수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립일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가 x보다 크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립하는 것은 x가 y보다 크다이고 이때 해는 x는 5, y는 1이기 때문에 답은 x는 5, y는 1이 되겠습니다. 왜 식있을 때 x는 x가 x와 y를 크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a 연산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또 a 연산 b는 둘 중 크지 않은 수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상과 이하 기호는 왜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x가 크다랑 x가 y보다 크다랑 y가 x보다 크다를 따로 두고 그리고 x랑 y가 같을 때를 새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 말은 둘 중 작지 않은 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x 이상, x는 y 이상이라는 부정어가 나타나게 되면 a 연산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상이랑 이하는 같은 경우로 이루는 건데 그 같은 경우를 제외한 거를 따로 하고 같은 경우를 새로 만들어서 했어요. 몇 번 문제입니다. 연산을 첫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두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크지 않은 수. 6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크지 않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x 연산 y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x 연산 y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네. 문제는 구하려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두 연산에서는 첫 번째 연산 B는 문제와 말했듯이 둘중 작지 않은 수, 그리고 두 번째 연산 B는 둘중 크지 않은 수를 나타낸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x가 y 이상 혹은 이하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x는 y보다 크다, 그리고 y는 x보다 크다, 그리고 x랑 y는 같다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x가 y보다 크다 일 때에는 첫 번째 A 연산 B에서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즉 x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크지 않은 수이므로 y가 됩니다. 따라서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고, 이항을 하고 동량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2y는 2, 그리고 4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5, 그리고 y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y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x랑 y의 값이 같을 때는 x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A 연산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둘 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고, 계산을 해보면 x는 9, 그리고 y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9와 1은 같지 않기 때문에 x와 y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식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y가 x보다 클 때에는 첫 번째 A 연산 B에서는 둘 중 작지 않은 수, 즉 y를 넣고 두 번째에는 x를 넣어서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게 되면 3y-x는 2, 그리고 3y-x는 -6으로 미지수의 개수는 같지만 상수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y가 x보다 크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5, y는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669번 문제입니다. 다음 A, B에 관한 식이 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단 A, B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식을 쓰게 되면 우선 10의 자리에 있는 B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0A 플러스 B가 될 이 수가 되고, 3을 곱하기 10을 하여 30 플러스 A는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A,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 10B 플러스 A가 되고, C를 쓰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괄호를 풀고 동형들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8A-9B는 30이 됩니다. 이때 A와 B는 한 자리 자연수이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해보자면, 먼저 A를 기준으로 구했을 때 A가 5일 경우에는 9B는 10이 되고 B는 9분의 10이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는 A, B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하였고 분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될 수 없습니다. A가 6일 때에는 9B는 18이 되므로 B는 2가 되므로 이는 문제에 맞습니다. 따라서 A는 6이고 B가 2이기 때문에 A, B, 즉 A 곱하기 B는 6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입니다. 669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에서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이때 A와 B는 모두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A는 빼지는 수를 나타내 보면 지금 낮에 A가 10의 자릿수에 있는데 A는 한 자릿수라고 했기 때문에 10A 플러스 B로 나타내고 그리고 30 플러스 A를 뺀 게 이제 12 플러스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9A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 32 12 플러스 A 즉 8A 마이너스 9B는 30이 나오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보자면 일단 A가 5인 경우는 40에서 9B를 빼었을 때 30이 나오는 거니까 9B가 10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B는 9분의 10이 되어야 하고 한 자릿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가 만약 6이 된다면 48에서 9B를 뺐을 때 30이 되는 것이니 B가 2가 들어가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6, B는 2가 되겠고 이때 A, B는 6 곱하기 2로 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A가 5인 경우부터 아, 4했을까? 4인 경우부터는 해보면 일단 3인 경우는 아예 이제 3인 경우는 아예 안 되니까 그럼 4를 해보면 이제 A가 상황 32에서 9B를 빼야 하는데 9B가 이제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이 되는 거죠. 이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25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각 학년의 평균은 2학년이 1학년보다 15점이 높았고 3학년은 2학년보다 25점이 높았습니다. 그때 이는 1학년의 3배였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x라고 두게 된다면 2학년은 x 플러스 15 그리고 3학년은 x 플러스 15 플러스 25로 3x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연립일치 방정식을 세워보자면 일단 x 플러스 40 즉 3학년 평균이 이제 y를 2학년 평균으로 뒀을 때 이 x 플러스 15가 y로 두면 y 플러스 25가 나오게 되겠고 이제 3x는 또 y 플러스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40은 y 플러스 25를 일단 x 플러스 40이 3x인 것을 이용하면 3x를 좌변으로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0이 나오게 되고 이는 x가 20이 되기 때문에 x가 20을 3x는 y 플러스 25에 대입하면 60은 y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35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를 이용해서 전체 평균을 구해보자면 일단 x와 y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학생 수는 10, 15, 20,
10명, 15명, 25명으로 모두 더했을 때 50 분의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x였으니 10명의 모든 점수의 합은 10x, 그리고 2학년은 15y, 그리고 3학년은 25명이 25 곱하기 3x를 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분모를 제외하고 분자만 봤을 때 x랑 y에 x는 20, y는 35를 대입하게 되면 200 플러스 525 플러스 1500이 나오게 되고 얘는 2225입니다. 이때 아까 제외시켰던 분모인 50을 나누어주면 44.5로 답은 44.5가 되겠습니다. y 플러스 25가 되는 과정 다시 한번. 이제 3학년 평균을 나타낼 때 지금 x 플러스 15 플러스 25니까 x 플러스 40, 그리고 2학년 평균 x 플러스 15를 y라고 놓게 되면 얘는 y x 플러스 15 플러스 25는 이거가 y가 되니까 y 플러스 25가 됩니다. 이 3학년의 평균으로 만든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결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3x는 y 플러스 25를 이용해서 이제 x를 구해보자면 y는 x 플러스 15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 일단 아까 x 플러스 40이 3x인 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3x를 이용하고 3x를 좌변으로 이용하고 40은 우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x는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x는 y 플러스 25에 대입하면 y는 35가 나옵니다.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보면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근데 그건 그렇게 푸는 게 가능하죠? 일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하면 가관법으로 해보자면 일단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니까 지금 y 마이너스 y가 부호가 같으니까 얘를 하나를 빼주면 이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5를 이제 3x 마이너스 y 25에서 빼주게 된다면 2x는 40, 즉 x는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3x는 y 플러스 25에 대입하면 60은 y 플러스 25니까 y는 35가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입니다. 수학 전치대회에서 1학년은 10명, 2학년은 15명, 3학년은 25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각 학년의 평균은 2학년이 1학년보다 15점이 높았고 3학년은 2학년보다 25점이 높았으며 1학년의 3배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학년 평균을 x로 두고 그 x를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들의 평균을 세어보겠습니다. 2학년 평균은 1학년보다 15점이 높았기에 x 플러스 15가 되고 3학년의 평균은 그 2학년의 평균인 x 플러스 15보다 25점이 높았다고 하여 플러스 25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즉 1학년의 3배와
라고 하였기 때문에 3x는 3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우선 2학년의 평균인 x 플러스 15를 y라 가정을 하여 두게 되면 3학년의 평균인 x 플러스 15 플러스 25를 해서 상수항들을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40 그리고 2는 x 플러스 15 즉 y 플러스 거기에 25가 더해졌기 때문에 25이고 3학년의 평균은 3x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똑같이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강법으로 이용하여 풀어서 x와 y를 구하게 되면 우선 이 식에서 y와 40을 이항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x-y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찬가지로 3x 이 식도 이항을 하게 되면 3x-y는 25. 그래서 가강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2x는 40이 되므로 x는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x-y는 마이너스 15에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선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25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더한 값을 식으로 쓰게 되면 분모에는 이와 같아지고 분자에는 1학년이 10명이었기 때문에 1학년이 10명이고 그 1학년은 점수의 평균을 x로 두었기 때문에 10x 플러스 2학년은 15명이고 그 점수의 평균을 y로 두었기 때문에 15y 그리고 플러스 3학년은 25명이었고 간단히 줄이기 위해 1학년을 3배로 나왔기 때문에 3x 곱하기 3x로 두게 되면 이와 같은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까 x와 y를 x는 20, y는 35라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200 플러스 2를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200 플러스 525 플러스 1500이 되고 계산하게 되면 2225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10 플러스 15 플러스 25는 50이 되므로 나누게 되면 44.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4.5점이 되겠습니다. 77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P 그리고 Q가 있을 때 순서상은 P, Q일 때 P 곱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은 0.2-x 마이너스 0.1-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나와 있는데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9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y는 마이너스 3분의 1 양변에 9를 곱하여 분모를 없애게 되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식도 먼저 10을 곱하게 되면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풀고 마지막으로 동그란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쓰게 되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y가 y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같이 나오고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므로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는 즉 p, q이기 때문에 따라서 pq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연립 대조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p, q일 때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연립 방정식의 위의 식부터 보자면 0.2-x 마이너스 0.1-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므로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보면 9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때 모든 항에 9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을 보자면 일단 이 0.4와 0.5를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 모든 항에 10을 곱하고 괄호를 풀어 계산하면 이제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5y 마이너스 5x가 1. 이때 동량끼리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식은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었기 때문에 지금 y는 마이너스 y와 플러스 y로 더했을 때 y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더해보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 x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에 대입하면 y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립 방정식으로 만족하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둘의 곱은 2로 답은 2가 나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기계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작동시키고 B 기계만을 20분 동안 작동시키면 총 480개의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분 동안 작동시키고 그리고 A 기계만 45분 작동시키면 470개가 만들어지고 이때 A 기계만 사용했을 때 480개의 물건을 만들려면 걸리는 시간을 몇 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X는 A 기계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 그리고 Y는 B 기계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이용하면 40분 동안 동시에 하기 때문에 40x 플러스 40y인데 이때 B 기계는 따로 20분 더 하기 때문에 40 플러스 20y로 나타냈을 때 이는 480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같이 20분 하고 그리고 A 기계만 45분 더 하니 20 플러스 45x 플러스 20y는 470으로 나타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괄호를 풀면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이 y를 같게 만들어 주자면 첫 번째 식은 5를 나누어서 8x 플러스 12y는 96이고 두 번째 식은 이제 5분의 4를 곱해서 5분의 3을 곱해서 39x 플러스
12y는 28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가감법을 이용해서 39x 플러스 12y는 282에서 8x 플러스 12y는 96을 빼면 31x는 186이 나오고 이때 x의 값은 6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A 기계가 1분 동안 6개의 물건을 만드니 480개를 만들려면 480 나누기 6을 해서 80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설명. 4번 문제입니다. A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A와 B 기계가 있을 때 이 둘을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시키고 B 기계만 20분 동안 작동시켰을 때 480개의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분 동안 작동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A 기계만 45분 동안 작동 시 470개의 물건이 만들어질 때 A 기계만 사용하여 480개의 물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x 플러스 40 플러스 20 곱하기 y는 480 20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제 X는 A 기계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 그리고 Y는 B 기계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라고 놓으면 지금 먼저 40분 동안 같이 했으니 같이 하고 나중에 B 기계만 20분 더 했기 때문에 40x 플러스 40 플러스 20y는 이때 480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으니 이는 48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잘못 봤네. 물건을 만드는 두 기계 A, B가 있을 때 이 둘을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을 시키다가 B 기계만을 20분 동안 작동을 할 때에는 물건이 480개가 만들어지고 이 둘을 동시에 20분 동안 작동을 하다가 A 기계만 45분을 작동할 시에는 470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A 기계만을 사용을 하여 480개의 물건을 만들려면 그 시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정식을 먼저 쓰자면 이 둘을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우선 A 기계가 1분당 만드는 물건의 양을 X라 두고 B 기계가 1분당 만드는 물건의 양을 Y라 두게 되면 이 둘을 동시에 40분 동안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A가 만든 물건의 개수는 40X 그리고 B는 40분 동안 작동을 하고 20분 동안 추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0 곱하기 Y 그리고 이 값이 480 마찬가지로 동시에 20분 동안 작동시키다가 A 기계만 45분에 작동시켰기 때문에 A 기계는 20 플러스 45X 그리고 B 기계는 20분 동안만 돌아왔기 때문에 20Y 그리고 이 값이 470이 됩니다. 괄호를 풀게 되면 이와 같고 이때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Y를 같게 만들려면 우선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나누기 5를 하여
8x 플러스 12y는 96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다음 방정식도 같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3을 하게 되면 39x 플러스 12y는 282. 가감법을 이용하여 빼게 되면 31x는 186. 따라서 x는 6이 됩니다. 이때 아까 말했듯이 x는 a가 1분당 만드는 물건의 개수이기 때문에 480a개는 480개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80 나누기 6은 80. 따라서 정답은 80분이 되겠습니다. 77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1차 방정식의 해는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p, y는 q이고 이와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q, y는 p라고 합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p와 q를 먼저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참수 a와 b가 들어가 있는 식을 제외를 하였을 때 x는 p, y가 q일 때의 이 식의 해는 x 플러스 5y는 17, 이 값의 해가 이 식에서 이 두 값이 이 식의 해가 될 것이고 x가 q이고 y가 p일 때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5가 이 식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식에서는 x자리에 p 그리고 y자리에 q를 대입하고 이 식에서는 x자리에 q 그리고 y자리에 p를 대입하여 연립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p 플러스 5q는 17, 7p 마이너스 3q는 5로 되고 이때 p를 갖게 이때 강화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p를 갖게 만들면 38q는 114가 나오므로 q는 3이 되고 p는 p 플러스 5q는 17이라는 식의 q를 대입을 하여 17-15는 2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 남은 식인 이 ax 플러스 y는 b 마이너스 5 그리고 ax 마이너스 2by는 7이라는 이 두 식에 각각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고 또 가감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곱하기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a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a는 3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3을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이 식에 대입을 하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b는 4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이므로 값은 1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제 P와 Q를 구할 때 연립 방정식을 세웠는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위에 있는 게 P 플러스 54는 17인데 7을 곱했을 때 7P 플러스 7, 378이 되어가는 거죠. 이쪽 17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4에 54에 7을 곱했을 때 5Q 그럼 아니죠 그냥. 그래서 문자를 좀 차분하게 둬야 돼요. 숫자가 헷갈리지 않게. 제가 4를 저렇게 써가지고 Q 어떻게 써요?
275면 됩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x. 잠깐만. 이거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아, 했대. 예.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p, y는 q.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q, y는 p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p와 q를 각각 구해보자면 이 x는 x 플러스 5y는 17의 해가 x는 p, y는 q이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5의 해가 x는 q, y는 p이기 때문에 이를 각각 대입해서 다시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면 p 플러스 5q는 17 그리고 7p 마이너스 3q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p를 지워주기 위해서 p 플러스 5q는 17에 7을 곱해주면 7p 플러스 35q는 119가 나오게 되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이제 7p 마이너스 3q는 5를 빼주면 38q는 11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q는 3이고 이를 q는 3을 q는 3을 이제 일단 q는 3을 p 플러스 5q는 17에 대입을 하면 p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p는 2, q는 3을 이제 이 연립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2a 곱하기 2 플러스 3은 b 마이너스 5 그리고 3a 마이너스 2b 곱하기 2가 7이 나오고 이는 계산했을 때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 그리고 3a 마이너스 4b는 7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b를 지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 4를 곱해서 16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3a 마이너스 4b는 7을 빼주면 13a는 마이너스 39 즉 a는 마이너스 3이고 이 a는 마이너스 3을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b는 4 즉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 즉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2로 답은 12가 나오게 됩니다.